네. 오늘도 타임 투 파인 중 당신의 나다움을 찾는 시간, 우리의 나다움을 찾는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연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영님 감사드려요. 네. 든든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과는 구별된 나만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모두가 나다운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슬로건을 제가 가지고서 이렇게 무료 강의를 지금 나다운 브랜딩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나답게 사는 거,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 여정 자체가 차별화된 경쟁력, 다시 말해서 브랜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나다운 성공의 4단계 여정 지금 풀어가는 강의 중인데, 네. 오늘도 디스커버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은님 아직 퇴근길이신가 봐요. 네. 오늘도 시작 전에 잠깐 공지 드리면 지금 은혜님 지금 디스코드 들어와 계신가요? 혹시 아직 안 들어와 계시면 지금 여기 디스코드 QR인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곳 하입 커뮤니티 네 이곳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일로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난주 강의 리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블루그린님 어서 오세요. 블루 그린이라는 컬러가 실제로 있는 컬러인가요? 청록인가? 블루 그린이? 청록색? 용용이 님도 어서 오세요. 용용이 님도 진짜 엄청 꾸준하시다. 네, 지난주 강의 리뷰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나다운 성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의 성공을 쌓는 거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복 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뭐 할 때 행복하지를 알아야 행복 위에 성공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네 가지의 자유가 모두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행복의 성공을 쌓으면 자유가 오는데 네 가지의 자유가 온다. 경제의 자유,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이렇게 온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냐? 다른 거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뭔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막, 그쵸? 그럼 경제적 자유는 안 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다. 말씀드리면서 경제적 자유가 어떻게 오냐 하면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의 정의가 뭐냐? 어? I work로 시작한다. 나는 일을 한다라는 걸로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비서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경제적 자유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이드 일을 하게 되실 거다. 나다운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 모두는 가이드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 가이드가 뭐냐? 어, 책 브랜드 설계자에 나오는 프레임워크 제작자, 봉사자, 전문가 및 길잡이. 여기를 묶어서 제가 가이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도 그 모험의 여정에 등장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내 모험의 여정을 통해 내가 성장을 하고 나면은 누군가의 가이드가 우리도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맥락은 이해 가시죠, 지금? 무기가 되는 스토리에서 브랜드 설계자로 지금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요 맥락은 네, 선영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다운 성공으로 가는 3단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역할이 뭐냐? 드리머, 리포터, 그 다음이 가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드리머, 리포터, 가이드, 몽상가, 기자, 가이드의 이 3단계가 나다운 성공으로 가는 3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역할이 이게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몽상가 단계에 대해서 제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 예를 들었었죠.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세상을 누리고 싶은지, 그리고 그 세상을 꿈꾸며 그 세상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몽상가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게 드리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여정에서 가슴 뛰는 일을 하자. 설레는 일을 하자. 그래야 그 위에 노력에 노력이 곱해져서 성취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맥락까지 얘기를 쭉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강의 지금 맥락 이해 가고 계신가요, 지금? 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리머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몽상가 궁금하다고. 지난주에 몽상가 그 해결이 다 안 되셨나요, 혹시? 네, 지난주에 몽상가까지는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몽상가 단계란 자신의 관심사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큰 비전과 목표를 그리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내가 어떤 세상을 살고 싶다. 어떤 세상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몽상가입니다. 네. 네. 몽상가 다음이 궁금하다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이어가는 강의, 나다운 성공으로 가는 3단계, 네.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몽상가 다음 단계는 리포터, 기자죠. 기자 단계. 지금부터 이제 기자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로 진화하는 여정 2단계는 다수의 관점을 접하며 관심 있는 주제를 학습하는 것이다. 이게 책 브랜드 설계자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불꽃으로 불을 피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불을 피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가이드가 누구예요? 나보다 앞서서 이미 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이상한 걸까요? 우리의 모험의 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자기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이드를 만나서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금 그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 설계자에서. 그렇게 느껴지시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가 된다라는 거는 나보다 앞선 사람, 그 앞선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관점을 접하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관심 분야와 주제가 하나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서 나만의 견해를 도출하지 않으면 하나의 책,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만 우리가 듣고 맹신한다면 그렇게 하나의 한 책의 레퍼런스로만 내 믿음의 근거로 삼고 뭔가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관점을 접하며 관심 있는 주제를 학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 브랜드 설계사에서 하고 있고요. 성공학 관련된 여러 책에서 다 그 얘기는 합니다. 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관련 분야 책 20권. 이걸로 저는 생각했었고. 그래서 브랜드 관련 책 20권을 넘게 읽었었던 거죠, 저는. 알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책들이 이제 브랜딩 관련된 책들도 저기에 이제 다수 꽂혀 있고요. 그렇습니다. 뜻밖의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뜻밖의 이런 제법 전문적으로 보이는 책들도 저한테 있다라는 거를 네, 이런 책들도 있다. 네. 생각보다 전문적인 책들이 있죠. 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론에 가까운
책들이고, 이제, 요런 책들이 이제 저에게, 내가 브랜딩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GGBH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같네요. 그리고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책이 브랜드 설계자. 네. 이 책은 사실 브랜딩 관련해서 써진 책은 아닌 것 같은데, 바렘님이시군요. 어서 오세요. 이 책은 사실상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익스퍼트 시크릿이어서 네,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은 아닌 느낌이에요, 사실은. 근데 브랜딩을 하는 거랑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 특히나 제가 썼던 방법과 굉장히 잘 싱크가 맞아 있어서 저는 굉장히 브랜딩 책 같았어요. 아무튼 아무튼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브랜딩 책을 20권 읽었는데 이 브랜딩 책 20권을 읽기 전에 어 마침 책을 제가 다 꺼내놔가지고 네. 이 책들이 왜 다 나와 있을까요? 책상에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참고하고 있는 거죠. 이 역행자라는 책을 제가 읽고서 역행자의 추천 도서를 읽기 시작한 거, 역행자 추천 도서 20권을 읽기 시작한 것부터가 저의 20권의 시작이었고, 역행자 추천 도서 20권을 왜 읽었냐? 역행자로 살려고. 네. 순리자라고 했나요? 여기서? 순리자인가요? 반대 개념이? 순행자인가 순리자인가 그랬는데, 네, 그렇게 살지 않고 나도 역행하려고 그 책 20권을 읽고 그 다음에 브랜딩 책 20권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내가 20권씩 읽고 매일 2시간씩 독서하고 글쓰기를 꾸준히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당시에 제 꿈이 뭐였냐?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제 꿈이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여담입니다만 저 때 쓰고 있는 저 하얀색 모자가 그 서핑 햇인데 이번에 제주도 가서 잊어버렸어요. 네, 제주도에게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저 서핑햇을.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바닷가에서 저 노을 지는 바다를 풍경을 바라보고, 바다에서 서핑하고, 바베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금토일 2박 3일간 제주도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여기 계신, 지금, 셀랭님 언제 오셨나요? 라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음, 지금 혜은님, 여기서 지금 혜은님도 같이 다녀왔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어, 지난 주말에 그렇게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제가 이 꿈을 꿨을 때, 지금 제가 현재 제주도를 바라보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 아시겠지만, 매일 그렇게 서핑하고 바베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나다움 센터, 를 하나 짓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저는 현재 이르러 있고요. 지난 주말에 제주도 캠프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 첫 발을 내디딘 시간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뭐를 해야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네. 혜은이 너무 재밌으셨다고.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혜은이 덕분에 엄청 재밌었어요. 저희 진짜. 네. 그 밤에 바베큐 굽고 이제 얘기 나누는 시간대 혜은님 때문에 다들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쵸. 혜은이 굉장히 웃음벨이었죠. 네. 사랑을 엄청 받으셨는데. 자, 강의로 돌아와서. 저게 제 꿈이고, 센터를 짓는 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길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저 길로 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돈 되는 일? 아니고요. 제가 가장 설레는 일. 내가 했을 때 가장 설레는 일. 저는 그걸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복 위에 성공을 쌓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 그 일이 무엇일까요? 브랜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꺼내놓은 이유가, 어, 이 책이 저로 하여금, 내가 브랜딩을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준 책이었어요. 이 책. 이게 전우성 디렉터라는
브랜딩 디렉터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브랜딩 에세이예요. 부제가 전우성의 브랜딩 에세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우성 디렉터님이 하고 있는 브랜딩에 관련된 자기의 생각들을 이제 적은 에세이인데 이거를 제가 읽는데 제가 책을 읽는다고 막 그렇게 막 울컥거리고 그러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을 읽는데 자꾸 뭐가 울컥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책 제목. 이 책을 읽는데 자꾸 뭔가 울컥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울컥거릴 책이 아닌데 왜 그렇지? 라고 의아해하면서 아, 내가 브랜딩이 진짜 좋아하는구나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저자인 전우성 디렉터님을 제 브랜딩 스승으로 모시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책 말고도 전우성 디렉터님 책을 두 권을 더 받고 총 세 권 내셨거든요. 최근에 핵심 경험론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총 세 권이 되었고요. 어, 책 20권을 넘게 이제 브랜딩 관련된 책을 20권 넘게 읽었고 브랜딩 관련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고 한 거죠. 그리고 관련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나라에는 브랜딩이라는 게 아직 어, 완전히 뭐, 유명한, 막, 엄청나게 자리 잡은 막 이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지 않구나. 라는 것도 알았고, 브랜딩이란 무엇이다라는 게 제각각 다 자기만의 정의가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다는 얘기.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때요? 나도 저 사이에 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 춘추 전국시대네? 뭐 이런 생각은 저도 한 거예요. 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굵직굵직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우성 디렉터님 외에도 뭐 지금 노희영이라는 분도 굉장히 네, 큰 손이시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큰손 노희영이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런 굵직굵직한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브랜딩은 이거다라는 정답은 아직 딱 있는 것 같지 않은 영역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여러 권의 책을 보니까 어, 공통된 의견과 관점들은 분명히 있더라. 그럼 그것들을 제가 베이스로 무조건 가져오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정리하는 것들 위에다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같이 조합을 하고 해서 저만의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저는 브랜딩에 나다움을 찾는 것까지 얹어져서 저도 아마 브랜딩 쪽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독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비슷하다고 느끼는 분이 이제 3일 운동이라는 3일 브랜드라는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하고 계신 연기우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나다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글쓰기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저랑 싱크가 잘 맞고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분이 그분. 뭐 아무튼 뭐 책을 중요한 건 이제 브랜딩 관련된 책을 제가 20권 넘게 읽었다라는 거. 그리고 브랜딩 관련된 영상들도 많이 봤어요. 거기에다가 강의,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다 참여하고 했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 브랜드 설계자를 보니 저자가 말하는 리포터에서 해야 되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브랜드 설계자가 이야기하는 리포터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거 알려드리고, 제가 한 것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까지는 아니지만 두 명의 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것들을 오늘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내가 꿈을 갖게 되었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자라는 단계를 거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발송된 그 예습 레터 있죠? 오늘 강의 예습 레터에는 이 역행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5가지 공부법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결국엔 같은 맥락의 얘기라서 제가 그거를 좀 소개드리는 차원에서 레터로, 예습 레터로 보내드렸고요. 참고하세요. 어찌됐건, 책에서, 이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저자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가지 방법이다라면서 3가지를 소개한 게 뭐냐? 첫 번째, 라이브 행사 가기. 두 번째, 나만의 쇼 혹은 팟캐스트 운영하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서밋 퍼널 론칭하기입니다. 라이브 행사 가기는 뭔지 느낌 오시죠? 근데 이게 3개가 다 약간 좀 되게 좀 미국스럽고 이것도 연차가 좀 된 거라서 지금이랑 조금 안 맞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라이브 행사 가기. 요건 이제 라이브로 이루어지는 강연 같은 걸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쇼 혹은 팟캐스트인데,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쇼를 하고 팟캐스트를 진행하라. 내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서밋 퍼널이라는 거는 이제 마케팅 설계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어, 이게 서밋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연사들 이렇게 뭐 3명, 5명 이렇게 묶어갖고 같이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마케팅 주제로 뭐 연사들 묶어갖고 같이 뭐 요번에 뭐 강사들 누구누구 모시는데 여기에 참석하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요렇게 하는 게 서밋이에요. 그거를 내가 직접 런칭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단계에서 할 일이. 어쨌든 요 3가지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냐?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만난다. 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 다시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문장이 이제 그 브랜드 설계자의 저자가 했던 말인데, 나는 기자 역할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의 인생 수십 년을, 아, 이거 못하났네. 수십 년을 1시간짜리 인터뷰로 압축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리포터 단계에 대한 브랜드 설계자 저자의 서술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좀 방점을 찍고 싶은 포인트는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거기를 향해 성장해 나가는 그 시간이 전문가를 만나서 새로운 걸 깨닫고, 다양한 관점들을 내가 정리하면서 나만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보람차다라는 거를 저도 엄청나게 느꼈는데, 이 저자도 보람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성공을 향해서 성장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 이러면 되게 힘들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그거 못할 것 같고 막.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내가 방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잡는다면, 내가 살고 싶은 그 방향으로 잡고, 내가 가슴 설레는 일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기를 마음 먹는다면, 그 과정이 분명 보람찰 거다라는 포인트가 하나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오늘 강의 혹시 좀 어려우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직은 없으시죠? 어떠세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어떠세요? 좀 어려우신가요, 내용? 나는 좀 어렵다, 1번.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다, 2번. 네. 네. 어려운 거 아직까지 없고. 네. 유예담님 어서 오세요. 네. 유예담님도 처음 뵙는 분 같네요. 네, 일단은 다 아직까지 안 어려우실 텐데. 네, 예달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 보이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다시 해드리면, 자, 라이브 행사는 뭔지 아시겠죠? 라이브 행사? 라이브 행사에 가면은 그 앞서서 나와 있는 라이브의 주인공인 전문가,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라이브 행사 가면 좋은 점이 뭐라고 이 저자가 설명하고 있냐? 라이브에 온 다른 참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의 인맥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 멘토님도 커뮤니티의 힘을 늘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꼭 다른 어디 커뮤니티라도 들어가시는 걸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늘 하세요, 늘.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께는 저는 당연히 하입 커뮤니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다움 토크 콘서트를 7월 말에 열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기대할 것들은 저한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다른 분들과의 인맥을 쌓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혜은님 이번에 제주도 오셔서 좀 그런 다른 참석자들과의 인맥이 쌓인 걸 느끼셨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제 제가 열었잖아요.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뭐 토크 콘서트든 뭐 강연을 하든 뭐 그렇게 캠프를 가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주최자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보다 참가하신 분들 서로 간의 유대가 더 단단해져 있어요. 저랑 거리보다 서로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는 걸 느껴요. 되게 소외감 느끼게. 네, 소외감은 농담이고, 소외감까지는 아닌데,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어찌됐건, 이 인맥을 쌓는 게 이게 왜 도움이 되냐? 아무래도, 나랑 관심사, 흥미가 비슷한 사람들이 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가이드잖아요, 제가. 저는 가이드예요. 강연자고, 진행자고, 주최 측이죠. 그런데 오신 참여하신 분들은 아직 이거를 가이드를 받아서 계획을 받고 행동을 촉구받아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뭔가 좀 궁금하고 막 이래. 아직 실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 고민이 비슷한 고민들이 많아.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힘이 많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도 주고받고 막 이런 좋은 연대가 이루어져요.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북스타그램을 시작했을 그 당시에 친해졌던 사람들과의 유대가 여전히 끈끈하고 그 유대가 같이 또 성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이 이를테면은 뭐 한울림 이번에 제주 캠프에 같이 갔던 한울림이라던가 한울림이 제 인스타 그 인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친 중에 한 분이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인스타그래머 분들이 커밍손님이라던가 리치파카님 뭐 요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분들이에요. 시작할 때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좋은 유대를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시작할 때 내가 관심 있고 그것들을 뭔가 해나가려 한다면 그런 현장에 가서 참가하신 분들과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나만의 쇼, 그 다음에 있는 게 나만의 쇼죠. 그리고 팟캐스트, 그리고 서밋 퍼널 이런 것들이 가진 강점이 뭐냐? 나만의 쇼나 팟캐스트, 써밋 퍼널 이게 다 뭐냐 하면 내가 가이드 받고 싶은 사람들을 부르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만의 쇼 팟캐스트라는 건 내가 진행하는 쇼 팟캐스트죠. 여기서 쇼는 이제 TV 쇼. 지금 이제 유튜브 인터뷰 채널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여서 브랜딩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브랜딩을 알고 싶어서 브랜딩 채널을 열어놓고서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쇼를 운영하는 걸 의미하고 팟캐스트도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서밋 퍼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브랜딩에 대해서 서밋을 열겠다. 그래서 누구를 연사로 초청하고 저는 그냥 그 서밋을 여는 것뿐이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만의 쇼 팟캐스트를 열고 서밋 터널을 막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책의 저자는 마케팅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갈 길이고 마케팅 하는 게 이걸 알리고 사람들 모으고 하는 게.
특히나 서밋 퍼널이라는 거는 마케팅 설계자 책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이것들을 막 진행해 보기엔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한 것들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했던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요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라이브 행사를 가는 거는 이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걸 듣는 거지만, 나만의 쇼나 팟캐스트 그리고 서밋 퍼널을 열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어, 내가 필요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그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강연자가 강연에서 해주는 얘기랑 내가 열어놓고서 내가 뭘 물어서 듣는 얘기랑은 다르죠. 나한테 와닿는 게 다르죠. 지금 내 단계에서 나한테 필요한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아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장점이 뭐냐? 그 하는 진행 도중에 개인적인 질문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해당 분야에 최고의 경험이 녹아든 답변을 들으며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나만의 쇼 팟캐스트 서밋 터널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 해봤어요. 뭐 저도 사실 뭐 지금 나만의 쇼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저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 제 멘토님을 이제 팟캐스트처럼 계속해서 이제 찍어서 올렸던 영상들이 있고요. 제 채널에는 재생 목록으로 이제 있죠, 따로. 제 멘토님과의 대화가. 서밋 퍼널은 제가 듣고 싶은 주제로는 안 열어봤어요. 그래서 아직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못 해봤다. 근데 이제 저는 라이브 행사까지는 뭐, 라이브 행사라고까지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는 어떤 걸 갔었냐 하면은, 이 전우성 디렉터님, 제가 지금 스승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분의,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고, 그 전에 뭘 했냐? 전우성 디렉터님이 열었던 독서 모임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오프라인 강의도 갔고, 독서 모임을 그 전에 갔던 덕분에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독서 모임 분위기 자체가 전우성 디렉터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끝나고 나서 또 뭐 궁금한 게 더 물어보고, 그렇게 연이 있으니까 강의에 가서도, 강의 때도 질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저는 목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목표였어요. 최종적으로 형님이라고까지는 제가 안 부르고 있는데 신뢰될지 몰라서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어찌됐건 저는 전우성 디렉터님의 그러니까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독서 모임도 하고 이랬던 게 저한테 되게 컸어요. 그분의 책을 세 권을 읽고 강의도 듣고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생각들을 더 깊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이드잖아요. 브랜딩 쪽에서 전우성 디렉터님이. 근데 그분의 거를 제가 많이 흡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제가 했던 방법들 위주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브랜드 설계자에서는 라이브 행사, 나만의 쇼 혹은 팟캐스트, 서밋 퍼널 이야기 했는데 조금 안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훨씬 더 쉽고 와닿을 만한 이야기이길 바라면서 한번 해드려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책 20권 읽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네, 혜은님 이제 집에 도착하셨군요. 네. 어찌됐건, 저는, 책을 20권 읽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분야의 책, 베스트셀러들을 섭렵해도 좋고요. 도서관에 가서 내가 관심 갖는 분야 그 책장에 가가지고 책 제목들을 보면서 끌리는 제목들을 뽑아봐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해당 분야의 책을 20권을 읽어보셔라. 그럼 역행자에서 뭐라고 하냐? 해당 분야의 책을 20권을 읽으면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대요. 뭔 생각을 해도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생각이.
네. 혜연님께서 이동 중이라 답변 못했는데 제주 캠프 가서 진짜 너무 좋은 분이랑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너무너무 힐링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좋은 인맥들을 아마 만들지 않으셨을까. 저 빼고 단톡방 파시고 막 이런 건 아니시죠? 네. 네. 아무튼 네. 책 역행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고 저는 이제 20권을 해봤는데 저도 그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뭘 보든 간에 나다움이랑 브랜딩, 그러니까 꼭 브랜딩 책이 아니어도 이제는 뭘 보든 나다움과 브랜딩 쪽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도움될 얘기들을 발견하면서 책을 봐요.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되려면 책 20권을 읽으면서 요렇게 되려면 그 책에서 읽는 것뿐 아니라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뭘 생각하든 그쪽으로 내 관심 분야 쪽으로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려면 뭐가 중요할까? 20권의 책을 그 분야의 20권 책을 읽을 때 다른 책 안 읽고 20권을 몰아서 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책에서 뭐 몰아서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거 당연하다고 전제해 놓은 것 같아요. 맥락상. 그래서 20권을 여러분들이 책을 뭐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뭐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 보니까는 책을 평소에 읽으시는 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계세요. 근데 20권을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읽어보시면은 짧으면 2달, 20권이. 짧으면 2달, 길어도 한 5달이면 아마 다 읽지 않으실까. 내가 꾸준히 책을 읽는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을 읽던가, 아니면은, 많이 읽으면은 10권씩 읽죠, 한 달에. 그러면 20권은 2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고 싶은데 그거 읽는 20권이나 읽어야 되고 뭐 5달이나 걸릴 것 같으면 좀 긴 거 아닌가요? 요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랬었어서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자. 지금 우리가 책을 읽는 거를 어떤 책을 읽을 거냐? 관심 분야의 책을 읽을 거잖아요. 그쵸? 방금 제가 이제 브랜드 설계자 얘기하면서, 어,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이 얘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쵸?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보람찬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분야의 책을 20권을 읽는 게 과연 그렇게까지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고된 길일까요? 전 아닐 거라고 봐요. 게다가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이 길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행복 위에 성공을 쌓아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가슴 설레는 일. 그 흥미가 있고 관심이 가는 분야가 그런 거죠. 가슴 설레는 일. 그 분야의 책을 섭렵하는 시간이 만약에 내가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라면 오히려 이 분야가 관심 분야가 맞나라는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관심 분야고 이거를 재밌어서 행복해서 가슴 설레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이 설렌 건 이거를 잘 해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내가 가슴 설렌 거인 거 아닌가? 이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 전문가가 된 나의 모습이 설렌 거 아닌가?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여정이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 쌓는 게 아니라 플레이그라운드잖아요. 내가 플레이그라운드에 나가는 그 매 순간이 고통스러워? 그리고 여기가 과연 플레이그라운드일까? 백그라운드일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또 어떤 결과를 생각하고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시간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본다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당연히 브랜딩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도 재밌어. 브랜딩 제가 할 생각하면은 너무 설레고 즐거워요. 그 저한테 코칭 받아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코칭을. 네. 힘들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3시간짜리인데
막 3시간 넘어서 막 4시간 하고 끝나고 막 이러기도 하고 4주짜리인데 막 6주, 8주 막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여정 자체가 즐거운 일이니까 그렇게 해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분야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선택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걸로 내가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은 이거는 이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 보세요. 더 시스템에서 뭐라 그랬죠? 목표를 세우면 그때부터 좌절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목표를 세우면 좌절하기 시작해요. 성공 뒤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길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거냐? 행복 위에 성공을 쌓는 길을 갈 거다. 내가 몽상가로서 꿈을 품었다면 그 꿈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내가 뭘 할 거야? 가슴 설레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길을 갈 수 있지?가 아니라 난 저 길로 갈 거야. 근데 뭘 하면서? 가슴 설레는 일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가슴 설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될 거냐? 전문가가 될 거니까. 전문가가 되면 뭐가 있어요? 세상과 거래할 게 생기죠. 결국에는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게 될 거니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돈 되는 일이 아니라 뭘 해도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일. 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지금 이해하고 있다 1번, 어렵다 2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기자로서 제가 했던 거 첫 번째는 책 20권 읽기였고 두 번째는 뭐냐? 모임 참여하기예요. 어, 브랜드 설계자에서 아까 저자 러셀 브런슨이 뭐라고 얘기했냐? 라이브 행사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거기 그 라이브 행사를 언급할 때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업계라고 표현합니다. 업계에서 벌어지는 세미나와 워크숍을 모두 찾아내서 가능하면 전부 참석했대요. 아마도 마케팅 관련된 행사들을 세미나나 워크숍 이런 게 열리는 거를 다 찾아보고 그런 걸 거의 다 참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도 굉장히 많이 썼겠죠,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저자는 단순히 뭔가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과 어, 같이 이제 인맥을 쌓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관점이 이 저자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이 관점이 되게 그럴 수 있겠다라고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세미나나 워크숍을 다 참석하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를 배우는지 뭐에 가장 공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얘기만 좀 마무리하고 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뭐를 배우고 뭐에 공감하나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참석자와 인맥을 쌓을 수 있었고 자신을 도와줄 훌륭한 전문가들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행사, 뭐 오프라인 행사 이런 걸 참여하면서 저도 그런 모임들을 통해 좋은 인맥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운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맥을 쌓는 거를 나 저 사람 알아. 이거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심사, 흥미가 같은 사람들의 인맥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내 환경 설정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해져요. 나 혼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으쌰으쌰가 돼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 하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커밍손님 이분이 여는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뭔가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거기 행사에 갈 거예요. 제가 도울 기회가 있는 거죠. 저도 흔쾌히, 흔쾌히 가서 도와드리고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 나를 잘 알고 그분이 저를 잘 알잖아요. 커밍son님이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어떤 거를 저한테 요청하겠어요? 저한테 느낀 저의 강점을 저한테 요청하겠죠. 커밍손님은 이제 거의 매달 유튜버 모임으로 만나고 있고 지난 한 석 달 정도였나? 매주 만났어요. 어떤 다른 거 뭐 또 이제 다른 모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의 강점을 잘 알죠. 그분이 저한테 뭔가를 요청하면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식되는구나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청을 해오면. 그리고 그게, 아, 이게 내 비즈니스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너무 당연한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대단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나다움 뭔가를 발견하는 길이죠. 저 역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신감도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내가 뭔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저한테 이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이걸 해보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들을 통해서 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인맥 환경 설정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모임 참여 저는 진짜 진짜 강추해요.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게 진짜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를 뭐 저주차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좋죠. 제가 이 커뮤니티가 있어야 저도 뭐 바베큐 매일 하고 놀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꿈꾸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게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커뮤니티가.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를 잘 키워나가고 싶은 거죠. 음. 어찌됐건 저는 이제 커뮤니티 이 모임들에 참여도 하고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통의 관심사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생각도 많이 확장했고 또 보완도 하고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관심에 맞는 커뮤니티는 무조건 하나 이상에 들어가 있는 게 좋다. 저 진짜 매우 강력히 추천드려요. 그 선영님도 아마 지난번에 그 5월 말에 있었던 나다움 토크 콘서트 자리에 오셔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쵸? 예. 그런 자리들을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 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하입에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다른 커뮤니티 있다. 예, 거기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기자 단계에서 20권 책 읽기랑 두 번째 모임 참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콘텐츠 발행하기입니다. 콘텐츠 발행이라고 하면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콘텐츠 발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 브랜드 설계자에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만의 쇼 혹은 팟캐스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저는 콘텐츠 발행이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자, 우리가 지금 기자, 리포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리포트라고 생각해요, 리포트. 리포트가 뭐예요? 나 혼자 공부한 노트가 아니잖아요. 기자가 뭔가 취재를 하고 조사를 했어. 그쵸? 근데 그걸 세상에 꺼내놓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건 기자가 아니라 그냥 학생인 거죠. 기자와 학생의 차이가 뭐예요? 학생은 공부를 하고 기자는 세상에 알리죠. 내가 궁금해서 취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다시 세상에 꺼내는 게 리포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멘토님을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서 하는 게 뭐냐? 지금 제 상황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콘텐츠로 만들어 올려갔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에 제 채널에 있는 제 멘토님 등장하는 영상들이 다 그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영상들이고,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올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운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약간 방치해 놓은 기간이 있었어가지고, 지금 노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채널 규모에 비해서. 제가 지금 구독자가 지금 3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조회수가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댓글들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댓글들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게 퀄리티가 나빠서 조회수가 낮냐? 그건 아니에요. 대중적으로 알려질 만한 콘텐츠가 아닐 순 있죠. 근데 이게 댓글을 단 그분들한테는 좋은 선물이 되었으니까 그분들이 그런 댓글을 다신 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콘텐츠는 많이 바이럴 되면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내가 취재한 걸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 린치핀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모두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그 린치핀이라는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세스 고딘이라고 마케팅의 구루예요, 이분이. 마케팅 구루인데, 이분이 우리 모두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대. 마케팅 구루가 했던 얘기예요. 포인트가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왜 마케팅 전문가가 우리 보고 예술가가 되라고 했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술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세스 고딘은 예술가를 그 책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상에 선물을 하는 존재다. 라고 예술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던 뭐 미술을 하던 그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세상에 선물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예술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가다.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내가 나에게 깨달음을 준 유용한 내용들을 세상에 선물하듯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한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면 방금 얘기한 세스 고딘이 이야기한 그 예술가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술가가 되라고 했냐? 세스 고딘은 예술가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린치핀인데 이 린치핀이 뭐냐 하면 그 수레바퀴에 그 수레바퀴를 고정시키는 핀이 린치핀이거든요. 그래서 이 린치핀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게 린치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 제목 자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이겠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술가가 되어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라고 얘기했고, 그 예술가가 뭘 하는 사람이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세상에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이 예술 활동 그 자체가 브랜딩 활동 그 자체다라고 느꼈어요. 그 예술 활동 자체가 브랜딩 활동이야. 그래서 제가 브랜딩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는가다. 그게 브랜딩이다. 이런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브랜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브랜딩은 어떻게 살아내는가야.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무료로 뉴스레터를 운영하는 이유,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있는 이유, 제가 지금 이 나다운 브랜딩 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는 이유, 이거 다 이유가 뭘까요? 저 스스로를 예술가로 정의 내리고 있고, 저는 저만의 예술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저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런 활동이 굉장히 파워풀하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이유, 그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는 뭘 했냐? 글로 정리를 하는 걸 하고 글로 정리한 걸 공유 드리는 걸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글로 정리해서 공유하는 거를 블로그 쓰는 것부터 시작하고 뉴스레터까지 지금 3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데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뭐냐?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 다수가 글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의지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방법은 더더욱 몰라. 그런데 뭔가 변화는 원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앞서서 경험하고 공부하고 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거를 제가 앞서서 했던 방법들이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있고 제가 했던 방법도 있고 이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컨텐츠를 그냥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선물처럼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컨텐츠를 했는데 댓글에 자꾸 감사하다라고 이런 댓글들이 달려서 그게 저를 더 신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제가 남을 위해서 하려고 했다 그러면 좀 별로일 수 있죠. 이건 외적 동기인 거잖아요. 외적 동기는 오래 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컨텐츠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면 제가 잘 모르는 걸 알려드리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뭔가를 어디서 베껴와가지고 써온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실제로 저는 제 컨텐츠를 그대로 제 완전 터졌던 컨텐츠를 대본을 그대로 떠다가 똑같이 읽는 컨텐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컨텐츠는 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런 거를 느끼죠. 진정성이 없다는 걸.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컨텐츠로 내가 만들다 보면은 내가 잘 모르던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런 걸 잘 모르네.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설명하려고 보니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를 다시 공부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돼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알게 되어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리포터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돼 있다고? 가이드.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를 기자 단계에서 하다 보면은 가이드로서의 역량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져지는 거예요. 가이드가 될 준비가 그냥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 알려주면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컨텐츠를 해야 돼요? 컨텐츠는 결국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수익화 안 되면 다 쓸모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컨텐츠들도 많이 봤고. 근데 그거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들이죠.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는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기자로서 그냥 내 활동을 세상에 공유하는, 선물하는 예술 활동을 하는 것뿐이죠. 전 이게 컨텐츠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가 배운 것들을 철저하게 공유하는 것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필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공부한 노트를 가지고 엮어서 이거를 어, 제본을 떠서 친구들한테 막 나눠줘. 이런 친구 본 적 있으세요? 내가 공부를 우리 반에서 1등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제본으로 떠. 그걸 애들한테 나눠줘. 애들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겠어요? 그리고 야, 오늘 내가 이거 공부한 거 알려줄 테니까 시험 전에 내가 이거 원포인트 강의 해줄 테니까 들을 사람 오늘 남어. 반 애들 오늘 모아갖고 알려줘.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되겠으며,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애는 얘가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과외를 하면 얼마나 기똥차겠어요. 그죠?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 같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빠르게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트를 필기 해서 애들한테 뿌리고 강의를 해주고 이러면. 컨텐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컨텐츠로 만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다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책을 읽고 컨텐츠로 다 만들었잖아요. 책을 3번씩 읽어요, 그러면. 그쵸?
3회독을 해. 책 글 하나 쓰는데 책에 대한 글을 쓸 때 3회독을 해요. 그럼 책을 저만큼 잘 이해하고 저만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 좀 없다고 봐요.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할 게 진짜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죠. 라이브 행사, 나만의 쇼 팟캐스트, 서밋 퍼널. 요거를 이야기했는데 브랜드 설계자에서는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내가 지금 제이콥이 얘기한 제이콥 방법 말고 요 세 가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브랜드 설계자랑 마케팅 설계자 이 두 권을 섭렵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서밋 퍼널이 뭔지도 알게 되고 서밋 퍼널을 런칭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보실 거예요. 그 광고를. 아무튼 그렇고 저는 리포터 기자로서 뭘 했냐?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서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책 20권 읽기랑 모임 참여하기랑 컨텐츠 발행하기. 1, 2, 3번. 네. 모임 참여하기가 제일 쉽다. 네. 전 1번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임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임 참여가 제일 쉬운 선택지긴 했는데, 저는. 제일 쉽죠? 네. 근데 아이 성향의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컨텐츠 발행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 내가 기자가 됐으니까 이걸 다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걸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시작해보고 습관으로 만들고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것도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걸 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요. 책 읽는 거랑 모임 참여하는 거랑. 그래서 독서 모임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독서 모임을 지금 1년 동안 운영했던 이유예요, 이게. 예, 너무 이게 파워풀해서. 근데 이제는 제 상황상 이제 독서 모임은 안 하게 됐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리포터가 뭘 해야 된다? 네. 그럼 다음 단계, 가이드죠. 네. 요 뒤로 제가 강의를 준비는 했습니다만, 오늘, 미션까지 얘기를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시간이 벌써 10시여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 하나만 다시 또 드리면 그 디스코드 채널에 하입 강의 대기실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강의 대기실 보이시죠? 해시태그 강의 대기실. 네, 여기 채널로 오시면은 강의 관련 소통을 좀 여기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네, 강의 끝나고 강의에 대해서 글 남겨주신 분들께 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께 강의가 좋았다면 꼭 좀 그 강의 대기실에 오늘 어떤 게 좋았다 이렇게 남겨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3주째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뜻밖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해서 저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지 사실 몰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저조할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강의가 구려서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매주 오시잖아요. 그쵸? 강의가 구려서가 아니면 왜 이걸 안 하실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기억 남는 거를 좀 남겨주세요라고 요청했더니 기억 남는 게 없나 싶기도 하고, 아, 이렇게 쓰려고 보니, 아, 이런 거 써도 되나? 약간 좀 창피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 이거를 요청을 좀 바꿔야겠다. 그냥 그냥 좋았다. 뭐 감정 위주로 뭐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저 진짜 감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남기시기 편할 것 같아갖고 네 후기까지는 아니어도 오늘 좋았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나 이런 거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저는 감사드리겠다. 네 남겨주시기를 진짜 제가 오늘 좀 무릎을 꿇고 좀 부탁을 좀 네. 아, 네. 무릎 꿇는 건 좀 오바고 네 아무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주도 캠프를 이제 다녀왔어요. 그래서 6월에 하입 커뮤니티 행사 굵직한 게 하나가 이제
끝이 났고 7월 말에는 나다움 토크 콘서트를 또 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이 아마 7월 26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한 건 아니에요. 아마도 확정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7말 8초여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진 잘 모르겠지만 휴가철이어가지고 어, 한 주를 땡겨 볼까요? 어찌됐건 그거를 열 건데 참여하실 의향이 있다면 그때 예,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번 주 토요일 지금 돌아오는 토요일이 목금토 3일 뒤죠. 3일 뒤에 상반기 회고하는 모임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저도 여기 가서 회고하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배워볼 마음으로 저도 가요. 근데 이게 어디서 하냐? 합정역에 있는 탭샷바에서 합니다. 탭샷바가 어디냐? 제가 7월 달부터 브랜딩 하게 될 회사입니다. 여기 와인이랑 안주가 기가 막혀요. 근데 아마도 와인이랑 이런 음식 같은 게 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임에 오시면은. 그래서 요거 제가 강의 지금 끝나고 나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토요일 날 시간 가능하고 회고 모임 가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 와주시면 토요일 날 같이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상반기를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저도 예상이에요, 예상. 네.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 루틴북스님이 인사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차별화된 경쟁력이 뭐냐? 나다움이죠.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드는 활동이 브랜딩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존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답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모두가 나다운 성공 이루시길 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필요로 하실 환경 앞으로도 설정해 드리도록 세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다운 성공을 시작시켜 드리는 브랜딩 이니시에이터 제이콥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일단 마무리하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뵐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여담입니다만 제가 머리가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어떻게 안 돼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짧게. 근데 이제 머리를 좀 더 짧게 자르고 싶었는데 그냥 적당히 잘라주신다 해서 그렇게 잘랐더니 지금 머리가 어떻게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모자를 지금 머리 자르고 나서 머리 반지 이렇게 어떻게 좀 그냥 이렇게 하려고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하지 못해서 여전히 계속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좀 결판을 내보고 싶은데. 무튼간 오늘 강의 좀 잘 들어오셨나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오늘 강의는? 혜은님 그 제주도 갔다 오셔도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던데 약간 한번 위기가 막 찾아오시는 것 같아갖고 야, 지금 여기서 내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위기감을 좀 느꼈는데 괜찮으세요? 네, 네 혜은님이 진짜 그 요번 제주도 캠프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사람들의 웃음벨이었어서 네, 너무 좋은 에너지를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너무 좋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어떻게 제주도 와셨던 분들 중에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기 그쵸? 좀 아쉽다, 그쵸? 네. 그 라엘님 진짜 그 강의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쵸? 오랜만에 와서 반가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실까요? 질문?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 나는 그럼 리포터 활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 1번, 아직 잘 모르겠다 2번. 요걸 한번 해볼까요?
리포터가 뭔지는 아셨을 텐데, 오늘 어렵지 않으셨다면. 관심사 안 정해져도 리포터 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핵심은 관심사가 사실 핵심이죠. 그 내가 뭐 할 때 가슴 설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 시급한 거는 쉬는 거예요. 내가 관심사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가슴 설레는 일을 나에게 허락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시간에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신비서님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관심사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어, 그 방법으로서 도서관에 가서 관심 가는 분야가 어떤 게 좀 끌리는 분야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분야에 가서 끌리는 책 제목을 찾아서 그런 책들을 한 20권 뽑아본 다음에 5페이지씩 읽어보고 계속 읽고 싶은 책이 나타나면 그 책 다 읽어보시고 그 책이 왜 내가 끌렸는지 생각해보면서 여기에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나? 이런 걸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관심사를 못 정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건 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돈이 될까라는 생각에 매이면은 관심사를 관심사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관심사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뭐 베이스 기타도 있잖아요. 여기 없네. 저기 넘어 있구나. 베이스 기타도 있고 저는 서핑도 있고 수영도 있어요. 참고로 7월 달에 수영 강습 드디어 신청 성공해서 가지고, 네. 아무리 신청해도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이번에 좀 비싼 데 등록할 마음을 먹고 하남시에 있는 세 군데 수영장을 다 신청을 넣었는데 오늘 세 군데 다 합격했대. 그래서 택 1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수영도 저는 관심사, 베이스도 관심사, 서핑도 관심사. 그런데 메인 관심사가 어디야? 지금 브랜딩인 거죠. 여러분들은 관심사를 생각할 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3년 전 저의 관심사 뭐였을까요?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하기. 이거였어요. 독서랑 글쓰기 꾸준히 하기가 과연 이게 돈이 되는 일일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걸로 챌린지를 열고 독서 모임도 하고 그걸로 수익화 했던 사람이죠, 저는. 그리고 이젠 브랜딩으로 수익화를 하기 시작해요. 시작했죠, 이미 작년에 코칭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시던 그걸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 과정을 사람들한테 공유하면 거기에서 뜻밖의 비즈니스 기회도 발견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비선님, 제가 지금 뭐 신비선님을 생각하면은 이제 아빠시잖아요. 가장이시고. 그러니까는 누구보다 나한테 어떤 취미 활동을 할 여유를 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신비사님이 예를 들어 탁구 관심 있어. 그러면 탁구가 내 관심사일 수 있고, 탁구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을 수 있죠. 아, 나는 탁구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순 있는데, 탁구 기왕 하는 김에 전문가 돼보면 어때? 라는 걸 나한테 허락해주면 어때요? 내가 그냥 시간 나서 취미로 한 번씩 치는 거랑 내가 이거를 기술을 한번 발전시켜 봐야겠다.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면 게임을 저 같은 애들은 그냥 하는 애인데 어떤 애들은 공략집도 보고 막 배우러 다니고 막 이래요. 전수 받고 막. 그런 애들은 게임을 엄청 잘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탁구를 그렇게 키워보면 내가 탁구 실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게 뭘까요? 그게 리포터죠.
혜은님이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쌓아나가기도 관심사가 돼. 아, 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험 쌓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혜은님의 난관이죠, 이게. 그러니까 혜은님이 어떻게 살고 싶어가 있는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남들 말고 내 주관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나는 살고 싶어. 이 사람 저 사람한테에게 휩쓸리며 사는 거 말고. 근데 난관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해본 적이 없고, 남들 얘기만 들으면서 여태까지 해와서 뭘 선택하는 것도 겁도 나고 막 이런 중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행기 티켓 내가 끊어가지고 짐 싸가지고 혼자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숙소까지 혼자 오셨잖아요. 이 경험만 해도 엄청난 큰 변환이었고 그걸 글로 또 써보셨고 이 경험이 어 30대든 10대든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난관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난관을 넘어섰던 기록들을 잘 해놓는 거. 뭐로서? 기자로서, 리포터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윤혜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다움 전문가이신 제이콥님 모시고 제가 지금 이런 걸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잘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이콥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요런 걸 하려는데 좀 필요한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지금 혜연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신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기록해서, 요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할 수 있구나를 알았고, 요렇게 해봤더니 이런 게 별일 없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기록하시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모두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선물처럼 받는 분이 계시면, 이게 이분에게 도움이 됐네라는 난 예술가 활동을 시작하시는 게 되죠. 그게 바로 비즈니스가 안 돼도 그냥 그게 그렇게 쌓여가다 보면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음. 그러면 그냥 누군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 혜은님이 이게 컨텐츠야 이게? 하는 기록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들을 정주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간이 쌓여서 혜은님이 한 반년 쌓았어. 반년 뒤에 갑자기 정주행하는 사람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왜? 그 흐름대로 계속 쌓았잖아. 그 끊겨 있으면 비어 있으면 오히려 어 그게 오히려 안 좋죠. 그냥 쭉 이 사람이 2단계에서 2단계로 어떻게 갔지? 이게 비어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냥 쭉 기록해 놓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누가 보던 안 보던 나한테 가장 도움되죠. 나한테 가장 도움됩니다. 내 난관을 넘어서는데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휘발되지 않고 쌓여가요. 기록하고 컨텐츠화하면. 바램님이 그런 관심사 찾기도 관심사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관심사가 안 찾아진다면 그게 내 메인 그게 내 난관인 거죠, 지금. 바램님의 난관은 뭐예요? 바램님은 어, 내가 지금 남들한테 이렇게 휘둘리면서 혹은 남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삶 싫고 자립해서 나로서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지금 몰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자립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를 제이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제이콥이 누구예요? 가이드죠, 지금. 바름님한테. 제이콥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지금 당장 돈 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의 성공을 쌓아야 돼서, 행복한 일을 찾는 거, 내 관심사, 흥미에 맞는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대. 내가 이 난관을 넘어봐야겠다. 라고 정하고 이것부터 하시는 게 지금 바래님이 떠나는 모험이고 그 모험에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이드가 행동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하고 행동을 촉구해. 그거를 하셔야죠. 그거를 하면서 어때요?
가이드한테 배운 거를 내가 리포트해. 그 리포트가 컨텐츠로 남아. 그게 쭉 쌓이면 제가 지금 혜은님한테 해드린 얘기랑 똑같은 맥락의 컨텐츠가 쌓이겠죠. 그러면 혜은님도 바램님도 그 시간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내잖아요. 여기에 진정성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나답게 살면서 쌓이는 진정성 있는 컨텐츠고 브랜드 컨텐츠고 브랜딩이 되는 여정인 거예요. 이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브랜드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지금 여섯 분이 여기 좀 여섯 분 남아 계신 일곱 분 남아 있구나. 일곱 분 남아 있는데 저 빼고 일곱 분들이 각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 다 내 관심사 찾기가 지금 내 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비선 님도, 김바램 님도, 윤혜은 님도 다 지금 나의 관심사 찾는 게 지금 질문이었잖아요. 이 세 분이 다 관심사 찾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다 달라요. 되게 다릅니다. 네. 여기서 지금 가장인 상황이신 건 신비선님밖에 안 계시죠? 탁구에 관심 있는 것도 신비선님밖에 없어요. 그쵸? 지금 글쓰기가 가장 관심 있고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미치겠다 하시는 게 지금 바램님인 거고. 그쵸?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걸 막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부터 좀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게 혜은님인 거고. 예, 성별이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내가 쌓았던 경력, 경험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여정은 각자가 모두가 굉장히 다르고 나답고 the only one, 유일한 존재로서의 서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서사에는 지금까지의 나도 있고 내가 갈 목표도 있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지금 모두가 엄청 다르죠. 근데 난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게 절대 아니다. 모험이 다 다를 거다. 음. 심지어 가이드가 같더라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사 구조는 굉장히 강력해요. 이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서사 구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나, 직면한 문제, 모험, 골. 이 네 가지 조합은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난관을 내가 지금 헤쳐나가는 게 내가 지금 해나갈 모험이다. 그리고 그 모험의 여정을 내가 리포팅하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것 자체로 브랜딩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뭘 할 거냐? 그래서 내가 나아갈 미션. 우리가 정체성 강의하면서 제가 미션 우리가 나중에 정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 미션 정하는 것까지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기대해도 좋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7월 달에도 이 강의를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빨리 다음 주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 감사해요, 혜은님. 그 해주신 말씀이랑 저한테 겐톡으로 주시는 그 좋은 많은 말씀들 디스코드에 남들도 볼 수 있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해봐요. 네. 아니, 성향상 어려우실 수 있는 건 이해는 가는데 그냥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네. 네.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네, 네. 그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영상 보고도 좋았다라고 막 톡 오고 막 이러는데 아 이거 댓글로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다들 개인적으로 연락 오나 몰라. 네, 그쵸. 이해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막 부탁은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냥 이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여기 녹화를 좀 종료를 해야겠다. 녹화 종료하고.